구멍찌가 낫습니까? 막대찌가 낫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막대찌가 유리한 상황이 몇몇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구멍찌가 유리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이죠. 특히 입문자들에게는 막대찌보다 구멍찌를 권합니다. 찌낚시 실력을 빠르게 키우는데 구멍찌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막대찌를 먼저 쓰기 시작하면은 구멍찌를 사용하기가 싫어지지만 구멍찌를 먼저 알고 나면 막대찌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찌낚시 인구가 가장 많은 경남 지역에 이 막대찌를 즐겨 쓰는 막대찌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구멍찌가 더 좋은 줄 몰라서 막대찌를 쓰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경상도 바다에는 막대찌가 더 효과적이어서 쓰는 걸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찌가 세냐 막대찌가 세냐 그 자웅을 겨루는 최초의 대결은 1980년대 일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오사카 남쪽 와카야마 현에서는 막대찌를 가지고 감성돔과 뱅에돔을 낚는 낚시법이 유행했는데 과거 이 지역이 기슈 번이었기 때문에 기슈 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시코쿠 섬의 도쿠시마 현에서는 나무를 둥글게 깎아서 그 가운데에 구멍을 뚫은 나카토시 우끼라는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찌를 사용했는데 그 찌 구멍을 통해서 천천히 낚싯줄을 내리는 낚시법을 이 도쿠시마의 옛 지명인 아와에서 이름을 따서 아와 족법이라고 불렀죠. 두 낚시법은 20년 넘게 그 두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성행하다가 1980년대 중반 전 일본 뱅에돔 토너먼트에서 마침내 격돌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도쿠시마 낚시인들이 와카야마 낚시인들을 무참히 깨부수면서 아와 조법, 즉 구멍찌 낚시가 일본 낚시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 후 도쿠시마는 아와 조법의 본고장으로서 수많은 낚시 명인들을 배출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제로 조법의 창시자 야마모토 하치로, 찌낚시의 귀재로 불리는 가마가스의 간판 마츠다 미노루, 그 외에 고사토 데스야, 에토 히로노리, 다테이시 무네유키 등이 모두 이 아와조법의 맥을 잇는 도쿠시마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도 구멍찌가 도입되기 전인 80년대 말까지는 막대찌로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제가 부산의 박창수 프로를 93년 가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박창수 씨는 1호 부력의 긴 막대찌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백강렬, 김억렬, 진주의 정진근 씨 같은 저한테 찌낚시를 처음 가르쳐준 그 1세대 선배님들 역시 93년, 94년까지도 삽이나 0.5호 막대찌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일본에서 건너온 구멍찌를 썼습니다. 성산포 동성낚시의 20대 젊은 사장 현봉훈 씨는 89년, 90년 무렵에 이미 구멍찌 전유동 낚시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91년, 92년에는 추자도에서 제주 낚시인들이 쓰는 그 구멍찌의 위력이 전국에서 모이던 그 낚시인들에게 이제 각인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구멍찌는 전국구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1996년 완도에서 한일 코리아 오픈 토너먼트가 열렸을 때 한국 대표로 참가한 선수들 중에 막대찌를 쓰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창수, 백강렬, 정진근 이런 분들이 막대찌를 버리고 구멍찌로 전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멍찌가 더 낫다는 것을 그분들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대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남 바닷가의 현직분들은 여전히 막대찌를 애용하고 있었고 남해도의 하태암 프로와 같은 그 막대찌 고수들이 감성돔 토너먼트에서 막대찌로 우승을 일궈내기도 했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막대찌는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감성돔 자원이 줄고 과다한 밑밥 투여로 잡어가 늘면서 바닥 속공에 유리한 막대찌가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제, 통영, 사천, 남해도 이 지역에 유독 이 막대찌 인구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이 맑고 잡어가 많아서 미끼를 빨리 내려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자원 대비 낚시 인구가 많아서 감성돔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다. 셋째, 타 지역에 비해서 막대찌의 전통과 바닥 낚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막대찌, 카고 낚시, 끄심바리 조법, 이것들은 모두 그 경남의 척박한 낚시 환경에서 성장해 온 바닥 낚시의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낚시 방법들입니다. 막대찌에는 구멍찌에 없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성. 막대찌가 구멍찌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장점이죠. 이 막대찌는 찌톱이 수면 위로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역광일 때나 멀리 흘러갔을 때 구멍찌보다 잘 보입니다. 막대찌의 찌톱은 많이 노출돼도 예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흘릴 때는 그 찌톱 전체의 길이의 한 3분의 2 이상, 그리고 가까이 노릴 때는 한 절반 정도 충분히 노출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나름 예민하게 맞춘답시고 이렇게 찌톱을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노출하면은 자부의 입질과 감성돔의 본신을 오히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2. 예민성. 막대찌는 이 가는 몸통에 유체 저항이 작기 때문에 같은 부력의 구멍찌보다 더 예민하게 빨려듭니다. 그래서 1.5호 막대찌가 오히려 1호 구멍찌보다 더 예민하게 빨려듭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막대찌 부력은 구멍찌보다 한 단계 더 큰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가령 1호 구멍찌가 알맞은 10m 수심에서 막대찌는 1.5호나 2호가 더 적합합니다. 3. 빠른 채비 하강. 막대찌는 구멍찌보다 물속의 채비가 더 빨리 내려갑니다. 구멍찌는 원줄이 긴 구멍을 천천히 통과하지만 막대찌는 원줄이 짧은 고리를 순식간에 통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부가 많은 상황이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속공이 가능합니다. 4. 빠른 수심 파악. 이 막대찌는 미끌림이 발생하면 찌에 바로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찌톱의 높이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비스듬히 기울기 때문에 내 미끼가 바닥에 걸렸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수심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5. 간편한 찌 교체. 이 막대찌는 원줄을 잘라야만 찌를 교체할 수 있는 구멍찌와 달리 이 찌 홀더의 스냅만 열어서 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6. 원투력. 막대찌 중에서도 큰 추가 내장된 그 자립 막대찌는 구멍찌보다 무거운 30g 이상의 무게가 많아서 경질대로 후려치면 대단한 원투력을 자랑합니다. 남해안의 막대찌 고수들은 40m 이상 장타를 때려내죠. 구멍찌로도 그만큼 던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가시성입니다. 구멍찌는 50m만 흘러가도 가물가물 잘 안 보이지만 막대찌는 100m까지 흘러가도 잘 보이기 때문에 어신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찌는 단점도 있습니다. 구멍찌의 주도권을 빼앗긴 핸디캡, 그게 뭘까요? 첫째, 조류 타기 기능이 약하다. 막대찌는 구멍찌보다 조류를 잘 못합니다. 나란히 흘리면은 이 구멍찌가 막대찌를 추월하지요. 그래서 조류가 약한 곳에서 막대찌는 구멍찌보다 입질 확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급류대에서는 장점이 되기도 하죠. 콸콸 흐르는 본류대에서 막대찌를 사용하면 입질 지점에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인 조작을 하기가 어렵다. 구멍찌는 뒷줄을 당겨도 찌는 그대로 수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미끼를 이렇게 당겨주는 유인 조작을 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은 막대찌는 뒷줄을 당기면은 찌가 쓰러지거나 잠기기 때문에 그런 유인 조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대찌로는 전유동이 힘듭니다. 견제와 유인 조작을 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막대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비 엉킴이 잦다. 막대찌는 긴데다가 캐스팅하면은 줄과 나란히 날아가기 때문에 낚싯줄과 엉킴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찌와 수중찌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찌 스토퍼를 써서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찌와 봉돌이 떨어져 있으면 무게중심이 둘로 쪼개져서 원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막대찌로 장타낚시를 하는 분들은 찌 스토퍼를 빼버립니다. 어쨌든 캐스팅 과정에서 막대찌는 줄과 엉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탁탁 끊어치는 캐스팅 대신에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면서 스무스하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막대찌가 좋은 찌일까요? 먼저 부력. 망상어 볼락 같은 작은 고기를 낚을 때는 예민한 저부력 막대찌가 좋지만 감성돔을 노릴 때는 1호 이상의 고부력찌가 좋습니다. 근투용 반자립 막대찌는 1호나 2호, 원투용의 자립 막대찌는 2호나 3호,
속공형의 비자림 막대찌는 4호나 5호 부력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엔 길이. 이 역시 이 작은 물고기를 낚을 때는 짧은 막대찌가 편하지만은 감성돔용이라면은 70cm 이상의 긴 찌가 유리합니다. 찌가 길면은 이 무게 추가 있는 찌 하단부가 물속 깊이 잠겨서 그 바람과 파도 속에서 높은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톱이 길수록 멀리 흘렸을 때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남해안의 막대찌 고수들은 이것보다 더 긴 80cm, 90cm 장찌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무게, 봉돌이 없는 비자림 막대찌는 20g 이하, 보통 15g 이하의 무게가 많고, 봉돌이 내장된 자림 막대찌는 25g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찌가 너무 무거워도 멀리 안 날아갑니다. 특히 고부력 막대찌는 그 밑에 다는 3 내지 5호 부력의 그 봉돌 무게까지 합산해야 되는데, 찌와 그 봉돌의 무게를 합산해서 40g이 넘으면은 그 1호대로 던지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1.5호대나 좀 빳빳한 경질 성향의 1호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막대찌 플러스 봉돌 무게가 35에서 40g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마지막 찌톱의 굵기. 막대찌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예민해 보이는 그 카는 찌톱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찌톱의 굵기는 최하 4mm 이상, 그리고 그 장타낚시나 선상낚시용은 5mm 이상 되는 그 찌톱을 골라야 잘 보이고 또 실전적입니다. 찌톱이 굵어봤자 이 찌 몸통보다는 가늘기 때문에 이 찌톱이 굵다고 해서 그 입수 저항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막대찌를 자주 쓰지는 않는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지만은 내장추가 없는 비자림 막대찌는 종종 사용합니다. 제가 자림 막대찌 대신에 비자림 막대찌를 즐겨 쓰는 이유는 3가지의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 투척 시에 엉킴이 없다. 이 막대찌의 단점으로 꼽히는 이 채비 엉킴은 비자림 막대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후려쳐도 무거운 봉돌이 먼저 날아가고 가벼운 비자림 막대찌는 뒤에 날아가기 때문에 엉킴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찌 자체 무게가 가벼워서 찌만 던져서는 멀리 안 날아가지만은 5호 이상의 비자림 막대찌라면은 그 5호 봉돌 무게만 15g이 넘기 때문에 30m까지는 무난히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채비가 엉켜도 비자림 막대찌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엉킴이 없으면은 그 비자림 찌는 이 봉돌이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는 수면에 들어누워 있지만은 엉키면은 착수하자마자 그 봉돌 무게 때문에 발딱 서기 때문이죠. 둘째, 자림 막대찌보다 예민하다. 비자림 막대찌의 가장 큰 장점은 예민성입니다. 내장추가 없기 때문에 고부력찌라도 가볍고 예민합니다. 입질 약할 때 0.85나 1호 비자림 막대찌를 써보세요. 우스갯소리로 고기가 눈만 흘겨도 찌톱이 한 뼘 이상 내려갑니다. 그리고 6호나 8호 정도의 아주 무거운 봉돌을 달아도 비자림 막대찌라면 그렇게 둔하게 느끼시지 않습니다. 저는 빠른 조류 속에서 돌돔이나 참돔 노릴 때 6호나 8호 비자림 막대찌를 써서 빠르게 내린 다음에 벽에 가까이 붙여주는 이제 그런 낚시를 하는데, 입질이 오면은 그야말로 그림같이 빨려듭니다. 셋째, 수심 측정이 용이하다. 비자림 막대찌는 수중찌가 바닥에 닿으면 바로 찌가 들어눕기 때문에 수심 측정용 고무가 따로 없어도 수심 측정이 가능합니다. 수심을 파악한 뒤에는 목줄 2, 3m를 연결하고 그 목줄 길이만큼 찌매듭을 내려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막대찌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역시 자림 막대찌입니다. 그 이유는 장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림 막대찌는 비자림 막대찌보다는 예민성에서 좀 뒤지지만 그래도 구멍찌보다는 예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대찌로 장타 낚시를 할 때는 이 막대찌와 봉돌 사이에 찌 멈춤봉을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분산된 무게중심이 하나로 합쳐져서 더 잘 날아갑니다. 그런데 찌와 봉돌이 붙어 있으면은 던질 때 엉키지 않나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잘 엉키지 않습니다. 찌와 이 봉돌이 한 몸이 되어서 날아가면은 이 던질 때 그 채비가 흔들리는 진작 운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엉킬 위험이 더 줄어듭니다. 막대찌 원투 낚시의 메카로 통하는 그 남해도 가천 항촌 갯바에 가면은 현지 낚시인들은 대부분 이 찌와 봉돌 사이에 찌 스토퍼를 넣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약간 길쭉한 꼬리찌 홀더를 넣어서 찌와 구멍봉돌이 너무 딱 붙지 않게 해야 엉킬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때 목줄 길이는 캐스팅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손으로 오버헤드 캐스팅을 할 때는 목줄 길이가 2m 내외로 짧은 게 좋고, 한 손으로 사이드 캐스팅을 할 때는 목줄이 3m 내외로 좀 길어야 이 낚싯대의 반발력으로 멀리 던지기가 더 편합니다. 저는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이런 제로찌 계열의 막대찌나 고리찌를 즐겨 쓰는데, 해그름 낚시였으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이런 막대찌는 일몰 역광에 잘 보이고, 어두워지면은 이제 이 톱을 빼고 그 자리에 케미라이트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야간에는 뱅에돔이 작은 소음에도 경계심을 보이는데, 막대찌는 구멍찌보다 이 착수 소음이 적어서 경계심을 덜 주죠. 제로와 B 두 부력만 있으면은 오후 해걸음부터 초저녁까지 다양한 수심을 노리면서 잦은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막대찌와 구멍찌, 저는 이 둘을 종종 KTX 열차와 자동차에 비유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KTX가 가장 빠릅니다. 2시간 반이면 떨어지죠. 하지만 자동차로 가려면은 5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장거리 운전 정말 피곤하죠. 하지만 KTX는 노선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에 충주도 들러보고 안동에도 가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차를 가지고 가면은 노선을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어의 입질청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꼭 한 가지 교통편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석공이 필요할 때는 막대찌도 쓰고, 또 폭넓게 탐색하고 싶을 때는 구멍찌도 쓰고, 그렇게 다양한 찌와 채비를 활용하면은 조과도 풍성해지고 더 재미있는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